이 노인네가 미쳤나? 부하 망신 주고 나도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됐어. 내가 누군지 알고 말하는 건가? 40년 자갈치를 지켜온 사람이야. 40년이고 100년이고 상관없어. 오늘부터 이 구역은 해운대파 소유야. 각오해. 자갈치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들은 그냥 놔둘 수 없어. 해병대 정신으로. 지금이 몇 년도인 줄 알아? 해병대. 웃기지 마. 옛날 영광에 취해 사는군. 잘 봐도 노인네.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 평생 너 같은 악당은 셀 수도 없이 봤다.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여기는 우리의 바다야. 이 바다에서는 우리가 주인이지. 노인네가 겁도 없구만. 자갈치 시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조폭은 어떤 원한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새벽 4시, 자갈치 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장호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 장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간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무거운 숨을 내쉬며 장호는 침대 옆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젊은 해병대원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그의 몸을 변화시켰지만 해병대의 정신만은 여전했습니다. 베개 밑에서 약통을 꺼내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곧바로 장호는 해병대 시절부터 이어온 아침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08개의 팔굽혀펴기. 허리가 아프다고 멈추는 법은 없었습니다. 장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작은 아파트는 규칙적이고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해병대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장호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음의 불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작해볼까? 장호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입었던 푸른색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군복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는 항상 경매용 수첩과 2자루의 연필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질서와 규칙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 장호는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명이 막 밝아오는 부산 바다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익숙한 감정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이 바다는 그의 인생과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경매장에 도착하자 어부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부산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들이 그의 귓가를 채웠습니다. 장호 아재, 오늘도 일찍 나왔네. 장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경매는 그의 무대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이곳에서 공정하고 정직한 경매원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그의 목소리는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다는 사실도 잠시 잊었습니다. 오전 경매를 마친 후 장호는 시장 한편에 있는 작은 국밥집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주인 태식은 장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요즘 걸음걸이가 영 아니네. 허리 많이 아파? 장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은퇴를 고민하는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바다에서 평생 일한 사람이 파도 한 번 못 넘으랴. 그 순간 국밥집 문이 열리고
장호의 손자 영민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에서 영상학을 공부하는 22살 청년이었습니다. 영민의 손에는 항상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촬영해도 돼요?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민은 영차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할아버지의 일상과 자갈치 시장의 모습을 담았지만 구독자는 5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영상에 조회수가 100도 채 되지 않을 때면 영민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영민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심으로 영민의 영상을 응원하는 이들은 시장 상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영민이 올리는 영상마다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을 담아주는 것 같다. 자갈치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네. 영민은 시장 한편에 서서 할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장호의 굵은 주름, 단단한 손,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담았습니다. 영민의 눈에는 할아버지가 가장 멋진 영웅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호는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인가? 노을이 지는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장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 자갈치 시장에는 새로운 문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평화로운 일상은 어느 목요일 아침 갑자기 찾아온 검은 승합차 세대로 흔들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날카로운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호는 경매를 마치고 난 후였기에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위험한 상황을 수없이 겪었던 그였기에 본능적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검은 정장의 무리 중앙에 선 사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권위가 느껴지는 걸음걸이로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바로 해운대파의 양석주였습니다. 42세의 그는 부산의 지하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구역은 우리가 관리한다. 보호비는 한 달에 가게당 50만 원이다. 양석주의 말에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공포가 시장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양석주의 부하들은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보호비를 요구했습니다. 그중 가장 거칠어 보이는 사내가 최영숙의 생선 가게 앞에 섰습니다. 키가 큰 그 남자는 정달식이었습니다. 35세의 그는 해운대파에서 가장 폭력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달식의 목소리에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랜 세월 시장을 지켜온 68세의 여성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호는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영숙의 가게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해병대 시절의 불꽃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보게,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장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단단한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달식이 장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이 노인네, 여기서 꺼지시지. 다치기 싫으면. 장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조롱이나 두려움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젊은이가 안쓰러워서 나온 미소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엔 이런 쓰레기들도 많았다네. 그 말에 정달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주먹이 장호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2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속도로 장호는 몸을 틀었습니다. 정달식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균형을 잃은 정달식의 손목을 장호가 잡았습니다. 오래된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장호의 몸은 4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단 한 번의 부드러운 동작으로 장호는 정달식의 팔을 꺾었습니다. 정달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병대에서는 이런 걸 기본으로 가르치지. 장호의 말에 정달식의 눈에서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영민이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흥분으로 약간 떨렸지만 할아버지의 놀라운 모습을 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장호는 정달식을 놓아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양석주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물러갔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곧 다시 올 거야. 양석주의 경고가 공기 중에 무겁게 남았습니다. 검은 승합차들이 시장을 떠나자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의 주도로 시장 상인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국밥집 주인 태식의 가게 뒤편 창고였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저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영숙이 장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호 씨, 뭐라도 좀 말해줘요. 모든 시선이 장호에게 쏠렸습니다. 장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의 영혼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해병대에 있을 때 이야기 좀 들려드릴까요? 장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북한 특수부대와 대치했던 순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기억, 동료들과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순간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라면 저들을 이길 수 있어요. 장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인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용기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자갈치 시장 전체를 밝힐 큰 불꽃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민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조심스럽게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할아버지의 놀라운 순간이
화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은 집중으로 빛났고 가끔 입술을 깨물며 최선의 편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거야. 영민은 마지막 자막을 넣었습니다. 72세 해병대 할아버지의 놀라운 호신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영상을 올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번 영상이 정말 특별하다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영민의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민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유튜브 앱에는 수많은 알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올리고 또 올려도 알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민은 자신의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영상이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한 것입니다. 영민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500명의 구독자를 위해 꾸준히 올렸던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는 고작 200회였습니다. 댓글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진짜 힘을 보여주네요. 요즘 노인들을 무시하는 세상에 일침을 가하는 영상입니다. 해병대는 진짜 몸에 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콘텐츠가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닿은 것입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자갈치 시장에서는 장호가 평소처럼 경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상인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함께 약간의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고 그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장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썹이 의문으로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아침 경매를 마치고 나오자 영숙이 그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장호 씨, 이거 봤어요? 영숙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장호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장호 자신이 있었습니다. 조직원 정달식을 제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때 영민이 숨을 헐떡이며 시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자 영민의 발걸음이 천천히 느려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을 잇지 못하는 영민의 모습에 장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당혹감이 컸지만 어쩐지 손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장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옛 해병대 동료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이 모두 그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튜브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장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들의 응원에 그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한편 양석주는 사무실에서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장호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5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얼굴을 양석주의 이마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그의 체면을 구기는 이 영상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세력으로, 더 강한 무기로 자갈치 시장을 찾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 영민은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허락 없이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는 사실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장호는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민이 들어오자 그는 TV를 껐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영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응원하고 있어요. 장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를 내려다가도 손자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민아, 이번엔 함께 만들어 보자. 진짜 우리 이야기를. 영민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자갈치 시장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용기로, 개인의 싸움에서 공동체의 힘으로 변화하는 이야기가.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양석주가 계획하고 있는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자갈치 시장의 아침 햇살은 평소와 같았지만 공기 중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장호와 상인들은 양석주의 복수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무기력한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장호를 중심으로 시장 전체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네요. 선장 민국의 말에 장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올 겁니다. 내 촉이 그렇게 말하네요. 장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아닌 대형 버스 세 대가 멈춰 섰습니다. 장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군 시절 전투 직전에 그 익숙한 감각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인원은 30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분명 위험한 무기가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맨 앞에 선 양석주의 얼굴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유튜브 덕에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양석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장호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72세의 몸이지만 그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영민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실시간 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은 해병대 할아버지 대 조폭 보스, 실시간 대결이었습니다. 영민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지켜야 해. 장호와 양석주는 이제 서로 몇 걸음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만이 말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무릎 꿇고 사과해라, 노인네. 양석주의 비웃음 섞인 말에
장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바다와 같은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해병대는 겉모습이 아닌 정신으로 존재하는 법이지. 장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양석주는 손짓을 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몽둥이와 칼이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가방에서 쇠파이프와 체인을 꺼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호는 옆에 쌓여있던 생선 상자를 발로 세차게 밀었습니다. 얼음과 비늘로 미끄러워진 바닥 위로 상자들이 미끄러지며 조직원들의 발을 걸었습니다. 동시에 시장 곳곳에 숨어있던 상인들이 물통과 시장 도구들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혼란 속에서 장호는 양석주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의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했습니다. 72세의 몸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양석주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려는 순간 장호의 손가락 2개가 그의 목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양석주의 얼굴이 순간 파랗게 변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어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칼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살고 싶으면 고개만 끄덕여. 장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양석주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호는 압박점에서 손가락을 풀어주었습니다. 양석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침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얼씬거리지 말아라. 주변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 태식은 두꺼운 국자로 조직원의 머리를 내리쳤고 생선 가게 주인 영숙은 얼음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던져 또 다른 조직원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선장 민국이 이끄는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 여러 조직원들을 한꺼번에 제압했습니다. 영민의 실시간 방송은 이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5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화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진짜 해병대다. 자갈치 상인들 대단하다. 할아버지 클래스가 다르네요.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시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직원들은 이미 대부분 제압된 상태였고 양석주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장호는 영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영민은 여전히 방송 중이었습니다. 장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허리 통증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영민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장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평생 일한 사람들은 파도보다 무서운 게 없다네. 그의 말에 시장 전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킨 당당한 승리자였습니다. 경찰은 양석주와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목격자 진술, 그리고 무기 소지로 인해 양석주는 오랜 시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방송이 끝났을 때 영민의 채널 구독자 수는 3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피어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함으로써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장호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언제나처럼 밀려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파도처럼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잔잔하게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새로운 파도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그를 새로운 바다로 이끌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곳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조용한 시장이 아니라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유튜브의 영웅 장호를 만나기 위해 시장을 찾았습니다. 영민의 유튜브 채널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50만을 넘어섰고, 이제는 영차 TV가 아닌 할배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영민은 매일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아 구독자 수를 확인하며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을 비볐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장호는 이제 자갈치 시장 상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해병대 시절 사진과 함께 이제는 유튜브 영상 속 한 장면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은퇴를 생각하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 장호의 눈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장호 회장님, 오늘 인터뷰 일정 있으세요? 영숙의 말에 장호는 살짝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배의 해병대 자기방어 교실은 할배의 바다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구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의 노인들이 장호의 동작을 따라하며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댓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민은 할아버지의 강의를 촬영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카메라 렌즈를 조정하는 와중에도 그의 마음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구독자 500명의 작은 채널을 운영하던 자신이 이제는 전문 유튜버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잘 지키고 있나? 장호의 질문에 영민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이제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그들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장호의 경험과 지혜, 영민의 젊음과 기술적 지식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국밥집 주인 태식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장호야,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자갈치 시장을 모델로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한대. 장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속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배의 바다 채널은 이제 자갈치 시장을 넘어 전국의 전통시장을 다루는 콘텐츠로 확장되었습니다. 장호와 영민은 함께 전국을 돌며 각 시장의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들의 지혜, 삶의 철학, 그리고 잊혀가는 전통 기술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여행 중에 장호는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겼던 해병대 전우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춘천의 작은 시장에서 만난 이제는 80세가 된 옛 동료 정수영의 모습에 장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노병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영민은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장호야, 넌 여전히 우리 중에 가장 멋진 놈이야. 정수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장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민은 이 만남을 계기로 바다의 전사들이라는 특별 에피소드를 기획했습니다. 해병대 출신 노인들이 모여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삶을 나누는 감동적인 시리즈였습니다. 3개월 후 할배의 바다 채널은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다 바다 덕분이야. 장호의 작은 중얼거림을 바닷바람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밝은 미소가 시장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호의 리더십 아래 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새벽 4시, 장호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민이 그의 집에 함께 살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의 생활 리듬에 맞춰 일어나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경매 같이 가요? 영민의 물음에 장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가 경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영상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 일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자갈치 시장에서 72세의 경매사와 22세의 견습생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장호의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은퇴의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언제나처럼 그들의 새로운 항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